가열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요 근래 굉장히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열이 됐죠.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고요. 조정은 있을지언정 우상향은 계속 할 거다. 이차전지 주식 그 주가 네. 그 대장주들 왜 그러는 거예요? 어제 거의 막 15% 20% 막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네네. 한 이틀 동안 엄청 빠졌죠. 그리고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막 올라갔다가 네네. 막 엄청난데 네네네. 왜 그런 건지 혹시 이 현상에 대한 설명이 될까요? 네, 엄청난 조정이 왔죠. 네. 네. 뭐 에코프로 막 이런 게 막 10몇 프로 빠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2차 전지가 갑자기 급등한 부분이 있어요. 네, 좀 비이성적인 급등이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주변 지인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2차 전지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막 이거 안 사면은 이게 소외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뭐 이런 거 뭐 포모 현상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만큼 조정이 컸다라는 건 그만큼 또 관심이 많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조정은 사실 개인들이 컨트롤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외국인이나 기관의 공매도 포지션이 한꺼번에 몰려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얘네들도 어쨌든 반도체 쪽 비중이 많다 보니까 반도체 쪽은 빨리 털고 2차 전지를 들어가야겠는데 이제 개인들이 너무 올려놓다 보니까 요걸 이제 공매도 쳐서 요건 내리고 반도체 쪽은 조금 올려서 개인들이 아무래도 그쪽으로 가 있는 동안에 빠져있는 2차 전지를 들어가야겠다라는 전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게 어느 한 사람, 한 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짜가지고 한 거 아닐까요? 저도 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격이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그 소수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소수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단합이 아무래도 있지 않았을까. 그들만의 또 이제 메신저가 있겠죠. 시간 딱 정해놓고. 네네네. 딱 정해놓고 어느 순간에. 왜냐면 그렇게 급락했을 때 상승이었다가 1시 30분이었나? 그때 갑자기 다 일괄적으로 내려갔거든요. 공매도를 일괄적으로 같이 치지 않는 이상은 좀 이렇게 내려가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날 코스닥은 마이너스 4%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그거는 뭐 거의 팬데믹이나 아니면 경제 위기 그 수준에 있지 않는 이상 하루에 마이너스 4% 떨어지기. 비트코인도 그렇진 않나요? 요즘에 2차 전지주가 비트코인보다 훨씬 등락률이 큽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 이제 벌어진 현상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좀 보세요? 2차 전지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조정은 있을지언정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조정기일 때마다 저는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요. 2022년 미국 전기차 보급률을 보시면 5.8%밖에 안 됩니다. 이제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이제 강제하기 위해 이제 차량용 배출가스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2032년까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를 3분의 2까지 올리겠다. 그러니까 약 67%인데요. 이제 거기까지 올린다라고 목표를 세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지금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조정이 올지언정 성장성이 꺾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한참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5.8에서 67로 가면 그래도 60 남은 거니까. 그리고 67뿐만이 아니고 2050년 정도 되면은 거의 웬만한 자동차는 뭐 거의 다 전기차가 되겠죠. 왜냐면 뭐 유럽만 해도 2030년부터 뭐 내연기관차 생산하지 않겠다. 뭐 이런 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테슬라가 되게 좋겠네요. 테슬라요? 67까지 늘어나면. 그렇죠. 테슬라 좋죠. 근데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를 중국 걸 실을 수 없으니까 미국에서 한국 걸 실어야 되니까 여전히 좋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좀 가격을 한번 여쭤보면 에코프로 막 100만 원, 150만 원 갔다가 100만 원까지 가고요.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막 10몇 프로씩 조정을 받잖아요. 지금 가격도 괜찮다고 보세요? 지금 가격은 좀 과할 수 있는 좀 가격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하는 거 보면서 올라타셔도 되고 아무래도 배터리 쪽은
2차전지 쪽은 그 펄을 3, 4년치를 땡겨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주를 얼마나 받느냐를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방송에서 했을 때 이번 연도 안으로 한 45만 원 정도가 좀 적정한 것 같다. 근데 6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45만 원이 넘어가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적정 수준이다. 지금 정도 수준은. 네. 근데 이제 뭐 더 올라가려면 더 많은 또 수주가 생겨야 되겠죠. 네. 수주는 계속 붙을 거라고 보세요? 네, 계속 붙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좋게 보시는 기업? 2차전지? 2차전지 특히 양극재 원티어는 저는 이제 항상 포스코 퓨처엠을 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을 항상 좋게 보는 이유는 이제 강력한 수직 계열화에 있죠. 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으로 이어지는 이런 계열화가 에코프로 그룹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했잖아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이제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저평가 있다. 맞아요. 네, 이게 이제 상사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상사가 옛날에는 마진율이 너무 적어가지고 매출이 막 이만큼 있어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워런 버핏이 일본 상사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일본 증시가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 상사 기업들이 올린 것도 있는데 그런 영향과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차전지 쪽으로 편입이 되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랐어요. 진짜 숨은 진주처럼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포스코 퓨처엠. 네. 그렇군요. 에코프로비엠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에코프로비엠은 어떻게 보세요? 에코프로비엠 과열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에코프로비엠도 요 근래 굉장히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과열이 됐죠.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고요.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면 이제 적당한 가격대에 다시 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는 좀 어떠세요? 포스코 홀딩스요. 포스코 홀딩스는 아무래도 철강 비중이 아직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차전지 확실한 2차전지 쪽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철강 시황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는? 아무래도 좀 에코프로가 오르는 것처럼 포스코 홀딩스도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지주사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좀 저평가 받고 있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가 요즘에 이제 에코프로 다음 타자로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이제 100만 원 선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에코프로는 어떠세요? 에코프로요? 에코프로 사느니 차라리 포스코 홀딩스를 사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포스코 퓨처엠에서 네네.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네오님께서 항상 출연하실 때마다 네네. 계속 좋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45만 원이 아까 적정 주가 정도 될 것 같다 했는데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이 네네. 이게 45만 원까지 안 오는 거예요. 네네네. 밑으로. 네네. 그러면 사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그냥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갔을 때 제가 항상 뭐 한 달에 한 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간다면 그냥 그때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사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한 달마다 계속 사면은 이 가격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기 때문에 결국 평단은 어느 정도 맞춰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한꺼번에 사야겠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약간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보고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이게 미래일이라서 알 수는 없지만 네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올랐다가 막 급등하고 급락하고 막 이러면 네네. 이게 막 계속해서 또 막 폭발적으로 오르는 그런 가능성은 네네. 크지는 않다고 봐야 되나요? 뭐 예를 들어 과거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IT 버블이나 아니면 바이오 폭등했을 때를 비교해 보자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이 섹터랑은 굉장히 차별화가 되는 게 IT 버블은 사실 그 당시에 닷컴만 붙여도 막 올라가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실체가 없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제 그 중에 살아남은 게 이제 뭐 다음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회사였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삼상을 지나서 제품화까지 간 회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상까지 가기 전까지 희망으로 올랐다가 삼상에서 빠그라지면 쭉 꺼지고. 네. 근데 2차 전지는 다르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실체가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단한 시장까지 네.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별점이 되고 있고요. 조정은 있을지언정 우상향은 계속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포스코 퓨처엠이 좀 길게 보면 3년, 5년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최소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뭐 개별적으로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서 2배, 3배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예, 그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실체가 있는 거군요, 얘네들은. 왜냐면 예를 들어 미국 시장만 해도 아까 2022년도 봤을 때 5.8%의 전기차 보급률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뭐 90%까지 간다고 셈 쳐봐요. 그러면 뭐 한 6%로 계산했을 때 616, 6530 15배 정도 시장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주가는 그 정도 안 커질까요? 네. 근데 이게 약간 그 산업의 약간 포화 상태? 네. 그러니까 뭐 60거면은 뭐 한 40, 50 이 정도면 이제 성숙기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또 마진이 또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뭐 15배까지 아니더라도 몇 배는 오르겠네요. 일단 전기차 시장만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배터리라는 게 전기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드론이나 로봇, 뭐 여러 가지 비행기에도 앞으로 들어갈 거고, 뭐 여러 군데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ESS 시장도 또 있잖아요. 그냥 배터리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에너지 전체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장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종종 얘기하지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전자 주가를 넘어설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 얘기를 두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2차 전지를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중국 디스플레이나 뭐 태양광이나 이런 거랑 비교하면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스플레이 쪽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강국이 있지만 LCD 부분을 이제 뺏기면서 이제 OLED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중국이 따라온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이제 앞선 시장으로 이제 기술력을 개발하면서 차이를 벌릴 수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미국에서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과연 얼마나 견제를 하게 될까? 그 견제가 금방 끝날까요? 이건 미중 패권 전쟁이. 미국이 중국을 인위적으로 키웠잖아요. 네, 1978년 이제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발표하면서 79년에 미국을 방문합니다. 저렇게 악수를 해요. 우리 이제 친하게 지내자. 나 좀 많이 도와줘. 중국은 굉장히 어려운 국가였기 때문에 원조가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이제 물건을 굉장히 많이 사주면서 중국이 이제 달러가 넘치면서 경제가 굉장히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 패권을 노릴 정도의 수준까지 왔는데 덩샤오핑이 굉장히 선지적인 인물이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도광양해 어둠 속에서 빛을 감추고 힘을 길러라. 그래서 덩샤오핑이 이제 죽기 전에 중국 정부에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내가 죽은 뒤에 100년간은 미국에 대적하지 마라. 미국에 대적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100년이었어요.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한 이후로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기까지 2018년에 이제 트럼프가 미중 무역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그 간격이 40년이었어요. 와, 근데 그 100년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대단하네요. 그러면 앞으로 저 40년 더하기 60년까지는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개겼단 말이에요.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에 가만두지 않죠. 얘한테 이제 야 물건 너 가져와 이게 셔틀 시키던 애가 갑자기 야 물건 이제 안 만들어 너한테 물건 우리가 왜 만들어서 우리가 쓸 거야 우리가 더 좋은 거 만들 거야 막 이렇게 나오는데 미국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간극이 최소한 뭐
저만큼의 간극 40년 이상은 가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비슷하게 보더라도 이제 미국의 전기차 보급률이 거의 90% 100%가 되는 시기도 네. 저 정도의 시간이 그렇죠.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시간이 우리 생각보다는 굉장히 길어질 거다. 거기에 네. 핵심이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랑 네. 반도체.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네네. 막 그 약간 화해무드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죠, 사실. 네. 전략적인 차원에서 당근을 주기도 하는데 화해는 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2차 전지랑 반도체 아닌 다른 산업은 뭐 어느 정도 여지가 있을 수 있어도 이 핵심 산업은 네.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뭐 화장지 이쑤시개는 만들어도 반도체, 뭐 배터리 뭐 이런 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따라오지 말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이게 굉장히 좋은데 갑자기 좀 급등을 해서 조정을 받은 것이고, 근데 앞으로는 좋은데 여전히 가격이 조금 높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한 번에 목돈을 태우기보다는 분할 매수. 그러니까 분할 매수라는 개념은 예를 들면 제가 뭐 포스코 퓨처엠에 1억을 투자하고 싶어요. 뭐 1억을 다 넣는 게 아니라 그거를 뭐 한 1년 뭐 이렇게 나눠서 뭐 1,000만 원씩 사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가격이 진짜 많이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땐 조금 더 태우셔도 되고 이제 유연하게 하셔야죠, 그런 거. 근데 이제 보통 월급쟁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한 달에 월급을 뭐 얼마 받는데 여기서 얼마가 남아. 그럼 요 정도 금액은 내가 투자해도 괜찮겠다 싶은 금액은 그냥 그 한 달에 뭐 거의 25일 날에 내가 월급을 받으면 매월 25일마다 그 가격이 얼마가 됐든 너무 이건 너무 과한데 그러면 이제 한 번 건너뛰면 되고 이건 너무 떨어졌는데 그럼 한 번 건너뛴 거 2개 합쳐서 2번 살 거 한 번 사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라는 거죠. 월급쟁이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진짜 필요할 것 같네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과열됐죠, 2차 전지 쪽에. 그러니까 과열은 다 보통 분들이 다 동의를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